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청약을 통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청약의 기회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제가 쓴 책 임성배의 청약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면은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평형을 고르는 역발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죠. 남들하고 틀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사례를 한번 읽어보면은 B씨는 자신이 노부모 부양 특공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 사는 집 주변에서 로또의 분양이라고 불리는 대단지 아파트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시세와 많게는 수억 원의 차이가 나서 꼭 당첨이 되고 싶었습니다. B씨는 노부모 부양 특공에 청약하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작은 평형인 전용면적 5구제곱미터형에 청약했습니다. 평수가 넓지 않으니 청약 경쟁률이 낮을 테니까요. 결과는 청약 당첨 84제곱미터형은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5구형은 미달이 났습니다. B씨는 당분간 집이 좁아 불편하겠지만 전매 제한이 끝나는 시기에 팔아 구축의 넓은 아파트로 이사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분양 물량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부모 특별 공급에 대한 부분을 조언을 해드리면서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제가 조언을 해드렸어요. 많은 분들한테 핵심적인 분양 물량에 84 타입하고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뭐 23평형, 4평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33평형, 34평형입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는 이유는 공용면적하고 전용면적을 더하게 되면은 뭐 24평이 될 수도 있고 25평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 1평, 2평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24평형, 뭐 34평형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 84 타입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리고 더욱이나 노부모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세대 인원수가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20평대의 아파트보다는 이제 30평대의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84제곱미터에 청약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첨이 중요한 거예요. 당첨. 내가 아파트 당첨이 되고 나면 그 당첨이 되고 난 후에 전매 제한 기간이 이제 지나게 된다거나 아니면 비과세 여건이 됐을 때 이 핵심적인 물량의 아파트를 내가 매도를 하고 그리고 이 구축의 넓은 아파트를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시세 차익을 통해 가지고 내가 부모님하고 지금 조금 불편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당첨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가점이 80점 75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핵심적인 물량들만 청약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이 되지 않으면 그 가점이 75점, 80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들과 틀린 그런 평형대, 타입들을 선택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죠. 여기에서도 어떤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좁은 집에서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넓은 평형대의 아파트 사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되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수도권에 있는 핵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 34평, 40평대 사시면 되는 거예요. 청약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은 내가 청약을 통해서 이런 특별 공급의 조건을 활용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감수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틀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통해서는 역발상, 항상 남들과 틀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청약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나 원하는 선호 타입이 아닌 비선호 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져야 됩니다. 저 역시도 제가 만약에 어머니가 홀어머니 한 분을 제가 있지만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가 있었을 때 저도
당연히 84제곱미터 30평대 아파트 청약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물론 지금 저는 어머니랑 따로 분가를 해서 살고 있지만 제가 이런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저도 역시나 5구 타입을 청약 신청할 것 같아요. 만약 두 개의 타입이 있다면.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당첨입니다, 여러분. 당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욕심을 버리게 됐을 때 내가 무언가 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다른 사례를 통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예정인 아파트 A와 B 아파트가 있을 때의 사례를 든 겁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 똑같은 사례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결정을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아파트 청약의 특별 공급이라든가 또 일반 공급 그리고 무순위 청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첨된 사례들이 많지만은 저 역시도 이런 선택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저 역시도 이런 선택을 해가지고 당첨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두 개의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B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은 이 입지적인 측면, 조건적인 측면 한번 보게 된다면 일자리, 직주 근접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 내가 출퇴근을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직주 근접, 직업과 그 직장과 그리고 집의 그 근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수요, A 아파트는 풍부하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죠. 그리고 B 아파트는 그냥 보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이 A 아파트가 더 우수합니다. 그리고 역과의 거리, 이 A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역과의 거리가 400m, 그리고 B라고 하는 아파트는 역과의 거리가 800m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역하고의 거리가 A 아파트 같은 경우에 훨씬 더 가깝죠. 일자리도 A 아파트가 우수하고 그리고 역과의 거리도 400m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학교와의 거리, 초품화입니다. 초품화. 그리고 초등학교가 이제 도보 10분의 거리에 있는 B 아파트. 모든 아파트가 A 아파트가 우수해요. 그리고 초품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냐면 이 초품화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입니다. 초품화가 왜 중요하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중품화, 고등학교를 품은 그 아파트들을 입지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치도 높습니다. 하지만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봤을 때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가장 큽니다. 그 이유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통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초등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이지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저학년일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멀리 학교에 가기에는 부모가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건너지 않고 내가 내 아파트 단지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그 아파트를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거예요. 초품화의 단지. 그래서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의 가치보다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 초등학생을 두고 있는 부모는 초품화의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A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초품화의 아파트이고 B 아파트는 도보 10분의 거리. 자연 환경 같은 경우에도 A 아파트는 우수하고 B 아파트는 보통이라는 거예요. 개발 호재 같은 경우도 신설 역사가 예정이고 신설 역사가 B 아파트도 같이 예정입니다. 이랬을 때 이 두 개의 사례를 봤을 때는 A의 아파트가 우수하죠. 근데 이 두 개의 사례를 각각 나누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A 아파트 말고 B 아파트만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B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보통 있습니다. 그리고 역과의 거리가 800m.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800m의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보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와의 거리 같은 경우에 도보의 10분이기 때문에 조금 초품화가 아닌 부분은 단점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자연환경도 보통이고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신설 역사가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냐면 A 아파트가 먼저 분양을 하고 B 아파트가 분양을 하는 경우, 이게 첫 번째의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의 경우의 수는 반대로 B 아파트가 먼저 분양을 하고 그리고 A 아파트가 분양을 하는 사례를 예를 한번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A 아파트가 먼저 분양을 하고 입지가 더 우수한 A 아파트가 더 분양을 하고 B 아파트가 분양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순차적으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 아파트 청약을. 그죠? A 아파트라고 하는 입지 조건이 좋은 아파트가 먼저 분양을 하고 B 아파트가 분양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서대로 청약을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B 아파트, 입지가 A 아파트보다 좋지 않은 B 아파트가 먼저 청약 신청을 하고 그리고 A 아파트, 입지가 좋은 아파트에 A 아파트가 청약을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만약에 이 B 아파트의 청약 신청을 하게 됐을 때 당첨이 되게 되면은 그 뒤에 있을 분양할 이 A 아파트, 입지가 더 우수한 A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없겠죠. 먼저 당첨이 되게 되면은 A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1순위 자격 요건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시청약이나 이렇게 당첨자 발표율이 달랐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 아파트 청약 신청을 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핵심 지역인 A 아파트가 나중에 청약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B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아파트 청약을 신청을 했을 때 이 조금 그래도 두 개의 아파트 중에 우수하지 못한 아파트를 청약 신청해가지고 제가 당첨을 시켰다는 겁니다.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무조건 좋은 아파트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이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극단적으로 만약에 두게 된다면 수도권의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있고 청약을 먼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의 핵심적인 아파트가 청약을 한다는 거예요. 둘 다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A 아파트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강남의 아파트를 받고 싶겠죠. 극단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시를 들지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렇게 됐을 때 A 아파트를 기다렸을 때 행여라도 A 아파트까지 내가 당첨이 안 되게 된다면 B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수백 번, 수천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아파트에 당첨되지 않을까, 당첨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점 당첨되지 못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쓴 책도 청약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이렇게 확정적인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기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청약 신청해가지고 당첨되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아닙니다. 이러한 똑같은 실사례들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공택지나 이렇게 분양 물량들이 있었을 때 내가 청약을 하려고 했던 물량들이 이 핵심적인 물량, 지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핵심적인 물량이 있고 핵심적이지 않은 물량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핵심적인 물량들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다소 입지가 이렇게 약한 아파트의 분양 물량들을 스킵한다는 거예요. 패스한다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만약에 이런 기회들 왔을 때 다시 한번 이 입지가 좋은 아파트만 볼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런 B라고 하는 아파트,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라면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청약 당첨의 확률 기회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쓴 책 청약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봤고 이러한 내용들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그래도 청약에 처음 도전을 하시는 분들은 욕심 때문에 이런 소중한 기회를 잃는 경험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분양 물량들은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전 청약뿐만 아니라 본 청약 그리고 앞으로의 분양 물량들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조금 틀리게 생각을 좀 하시고 욕심을 조금 버리신다면 그래도 청약 당첨의
확률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